엄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롭게 좀 조용히 쉬는 타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아이는 쉴 새 없이 거실을 트램플린처럼 뛰어다녀야 되는 에너지 레벨을 가졌어요. 이때 엄마의 뇌는 이미 물리적 한계치에 도달해서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엄마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엄마의 기질에 맞는 생존 본능의 스위치가 켜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와 나의 기질적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둘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양육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고. 안녕하세요. 발달심리학자 유하나입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낳은 아이인데 왜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리고 화가 날까요? 내 아이의 행동이 자꾸만 이해가 가지 않고 내가 인내심이 부족한 건 아닌지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은 제가 그 답답함을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내 아이의 기질의 부조화 때문인데요. 우리 아이나 내가 별난 게 아니에요. 단지 나와 내 아이의 성격적인 핏이 잠시 안 맞을 뿐입니다. 신발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발이 아픈 것처럼 기질이 안 맞아서 불편한 마음이 큰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질이란 건 생물학적인 기초를 둔 반응성과 자기조절의 방식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마주쳤을 때 여기에 우리가 어떤 속도와 강도로,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의 반응을 조절해서 행동하고 느끼냐가 바로 기질인 거죠. 이 기질은 대부분 뇌의 초기 설정값으로 정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이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말해도 잘 못하고 계속 뭔가를 탐색하고, 새로운 걸 하자고 하면 싫다고 변화를 거부하는 건 부모님을 괴롭히려는 고집이 아니에요. 환경에 대해서 아이의 뇌가 보내는 자동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제가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는 이전에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과 있으면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계속 같은 문제로 싸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의 성격적인 면, 즉 기질과 나의 성격적인 면, 기질이 잘 맞지 않으면 계속 부딪히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학술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조화의 적합성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아동 발달의 거두인 토마스와 체스라는 정신과 의사들이 정립한 개념입니다. 조화의 적합성이란 건 아이의 기질이 부모의 양육 방식을 포함한 주위의 환경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발달이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기질, 어려운 기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질을 담아내는 환경, 그릇과의 궁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와 나의 기질의 궁합이 잘 맞지 않으면 아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데 힘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떨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예민한데 아이는 너무 활기가 차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참을성이 없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예민한 뇌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이 거슬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민해서 작은 소리도 굉장히 잘 느끼고 불편해요. 그런데 아이는 활기차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우당탕탕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 뇌에 감각 내부화가 걸려요. 이때 우리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아이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아이의 신경계의 용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의 활동의 속도와 양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롭게 좀 조용히 쉬는 타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아이는 쉴 새 없이 거실을 트램플린처럼 뛰어다녀야 되는 에너지 레벨을 가졌어요. 이때 엄마의 뇌는 이미 물리적 한계치에 도달해서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엄마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엄마의 기질에 맞는 생존 본능의 스위치가 켜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타고나는 여러 가지 기질적인 면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활동이나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즐겁게 참여하느냐 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다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것만 보면 흥분해서 막 해보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만져보려는 이런 성향을 타고났어요. 반면에 부모는 그렇지 않아서 새로운 활동을 보면 걱정부터 하고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이런 기질을 타고났다면 이 둘의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즐거워하는데 부모는 혹시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저게 위험한 게 아닐까 지레 겁을 먹으면서 하지마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부모와 아이의 성향이 맞지 않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나의 기질적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둘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양육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 기질에 맞는 좋은 환경을 부모로서 제공해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생물학적인 조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향이 다르더라도 아이와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이것을 맞춰가면서 조율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율은 부모님이 정서적인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한 부모 연구의 예를 들어볼게요. 펠드만이라는 학자는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면 아이의 기질에 맞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생리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에너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자녀의 미세한 신호를 읽어낼 뇌 여력이 고갈되어서 아이의 기질에 맞는 적합한 반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나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집안일을 하느라, 회사 일을 하느라 너무 지쳐서 혹시 내가 점점 우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의 불안함이 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울감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의 신호를 읽는 속도가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몇 배나 늦어지기도 하고요. 또 불안이 높아서 계속 걱정을 하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쉬고 싶어 하는 신호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아이를 푸시하고 자극을 주고 활동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보내는 이 생리적인 신호, 기질적인 신호를 잘 감지하려면 부모인 내가 먼저 심리적인 자원이 충분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자꾸 이해가 되지 않고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힘들어서 조율에 실패한다면 혹시 우리의 뇌가 비상 모드에 들어갔진 않은지, 내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서 기질이란 건 나와 우리 아이가 타고난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뇌에서 초기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기질을 완전히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또 어른인 나의 행동을 조금씩 바꿔서 우리 아이와 나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기질에 100% 맞출 필요는 없어요. 단 30%라도 50%라도 아이와 마음이 통하고 아이의 기질에 맞는 조율에 성공해도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아이가 타고난 성향이 많이 다르다면 자연스럽게 많이 싸우고 또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게 반응할 수 있어요. 틀리고 싸워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와 나의 핏을 다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이는 어떤 성격인지 또 나는 어떤 성격인지, 우리 아이가 나에게 어떤 주파수를 보내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맞지 않는 주파수를 맞추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달심리학자 유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을 보시면 아이박사 하나박사 온라인 상담실 링크가 있어요. 아이 발달이나 양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링크를 눌러주세요.